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두 분 모셔보죠. 하창원 본부장님 그리고 오늘 염블리 염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략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본호님부터. 네, 조금의 뭐 조정 흐름이 나왔죠, 미국장이.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테마성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단 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또 양자컴이 엄청 올랐어요. 네. 미국장에서.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좀 놀자주들이 좀 기사들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놀자주들이랑 어제 탄소포집 관련된 그런 쪽이 아마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역시나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되고 지금 언급하신 그런 쪽의 테마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 염승환 이사님은요? 네, 그러니까 어제 증시가 사실 그 빠진 이유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 뭐가 문제 있었다기보다는 좀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외국인들 매도랑 2차 전지가 어제 좀 악재에 나왔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증시를 이제 밑으로 밀어버린 거죠. 근데 오늘 일단 오전 출발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들이 좀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고 외국인도 아직 뭐 초반입니다. 그래도 순매수 지금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이 이렇게 만약에 오늘 좀 혹시라도 좀 들어오게 된다면 증시 자체는 그렇게 뭐 크게 어제처럼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하방은 좀 되게 단단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이제 위가 열릴 조건들이 결국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그 어떤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라면 계속 개별 종목 장세는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을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위가 열릴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결국 2차 전자, 이 바이오, 이 3인방 여기가 어쨌든 동시에 좀 오르는 모습들을 어느 날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가 좀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좀 계속 개별 장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나쁘게 보실 필요도 없지만 아직 위로 열릴 만한 아주 강한 장세도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0.46% 플러스 그리고 0.16% 마이너스 좀 엇갈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바이오로직스 0.3% 마이너스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추세입니다. 하이닉스도 뭐 약보합이긴 한데 0.05%라서 거의 변화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300원 오릅니다. 0.5% 올라서 54,500원. 그리고 LG엔솔이 0.4% 상승, 현대차가 1% 상승, 기아도 역시나 1.5%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KB금융 1.4, 신한지주 1.6, 그리고 삼성생명도 0.5, 그리고 다른 메리츠, 삼성화재, 하나금융 전반적으로 다 빨강색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주들이 1% 넘게 오르네요. 현대모비스도 1.6% 정도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대형주 중에서는 3.8%로 가장 강한데 LG전자 무슨 일이 있나요? 어제 그 기업가치 재고 계획 아마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자사주 내년에 76만 주 소각 2차 밸류업 발표를 했네요. 주주환원 정책을 담은 첫 번째 밸류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확대해서 2차 밸류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76만 1000주 전체 발행 주식 수의 0.5% 수준을 소각한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이제 인도법인 상장한다고 하니까 네. 저번에 이제 현대차 이슈 한번 있었잖아요. 인도법인 요거 해서 또 추가 자사주 소가 이제 아마 주주분들은 또 기대하고 계시겠죠. 네. 그것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법인 IPO를 위한 상장 예비 심사 서류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가장 크게 4% 가까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살짝 엇갈리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BM이 0.9%, 1.3% 요 정도 오르고요. 오늘 알테오젠, HLB 0.5%대 상승, 리가캠은 오늘 살짝 떨어집니다. 0.3% 마이너스, 펩트론도 0.1% 마이너스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루닛이 오늘은 살짝 차익이 나오네요. 85,800원. 어제 이제 최고가를 찍었었죠. 근데 79,000
78,900원으로 오늘 6% 떨어져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뭐 신성델타테크 5% 오르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오르고요. 오늘 JYP가 1.4% 오르네요. 하이브도 오르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하이브도 0.5% 상승, SM도 1.2%. 오늘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창범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어제의 상승에서 좀 연속성을 가지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탄소 포집 관련된 쪽이 일단 제일 세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뭐 이제 환경과 좀 연관성이 있는 쪽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테슬라가 계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도 일부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로봇주들까지 이제 뭐 다 테슬라랑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 환원 가치와 연동성이 있는 쪽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양자라든지 뭐 그런 쪽들이 일단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장에서 좀 강했었던 산업군들에서의 연속성과 전일에 있었던 이슈에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산업적으로 탄탄한 산업군들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조선 같은 거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제 어제 HD 또 그룹에서도 자사주 그 이제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리고 놀자주도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뭐 개별적인 흐름이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자동차는 이거 미국에서 소매 판매에서 자동차 쪽이 좀 잘 팔린 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분위기 좀 나쁘지 않고, 일단 그것도 있어요. 미국장이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MSCI 신흥국 쪽에서 한국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긴 한데, 약간의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저기가 약간 조정이 나온다면 일단 가격적인 싼 데를 한번 좀 공략해볼까? 이런 네. 심리도 일부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사님도 보시면서 좀 특징적인 것들? 네, 근데 오늘은 좀 장의 색깔이 일단 뭐 몇 분 안 지났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만 보면은 약간 장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장세가 좀 이어졌는데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을 뭐 미약하지만 좀 사고는 있거든요. 어쨌든 네. 사고 있는데 고르게 사고 있어요. 뭐 특정 업종을 많이 산다기보다는 오늘 외국인들 266억 정도 매수 중에서 금융주, 뭐 자동차, 보험, 또 전기전자도 오늘 좀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 대형주를 좀 산다는 건 일단 지수를 좀 이제 뭐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 이하에서 외국인들도 뭐 여기서 지속적인 매도보다는 오늘은 조금 이제 그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요즘에 계속 연기금은 꾸준히 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도 1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어서 이런 장세가 펼쳐지면 오늘은 이제 코스닥보다는 아마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좀 우위에 서지 않을까, 오늘 분위기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대형주 장세가 좀 일단 모처럼 펼쳐질 가능성이 오전에 약간 좀 비춰지고, 코스닥은 오늘 좀 사실 좀 약간 좀 부진한 편인 게, 아마 아까 공시 보셨겠지만 코아스템 캐문이 지금 하한가가 있는데 네. 그 임상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바이오 좀 투자 심리에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코스닥보다는 약간 또 코스피를 좀 선택하게 네. 만드는 좀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개별 장세보다 좀 대형주 장세가 조금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 이렇게 좀 오전 한 10분 봤을 때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랑 올라가는 떨어지는 종목들 두 개가 아예 다르네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던 애들이 오늘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삼양식품이 1.6% 마이너스, SK 스퀘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 오늘은 1%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조선주가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네, 어제 떨어졌죠. 네. 근데 오늘은 조선주가 초반에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0.5%, HD 현대중공업이 3.4%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한화오션이 2% 정도 플러스. 삼성중공업은 더 올라가네요. 2.1% 정도.
요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올랐던 종목이 오늘 차익이 나오고 어제 떨어졌던 종목이 오늘 오르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어차피 주식은 계속 양봉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지만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뭐 조선 반상 변압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주나 실적이 워낙 명확하게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은 그냥 차분하게 어느 정도 이슈가 있어서 내려오면은 그냥 사두면 좀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등락을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추세를 어차피 잡아가는 산업군들이잖아요. 그래서 추세 자체가 무너지는지를 체크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매, 결국에는 거래대금도 뭐 크게 특정한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그날 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들이 있으니 거기에 맞게끔 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이제 매일매일 대응하는 건 어려우니까 큰 추세가 무너졌는지만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눌렸다 싶으면 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두고 올라가면 그냥 이제 분할 매도 해주면서 좀 차익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이런 좀 조절 정도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초반에 코스피는 0.7% 상승, 코스닥은 0.2% 상승으로 둘 다 양전으로 빨강색으로 전환을 했고요. 상승폭을 더 넓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나 뭐 지수보다는 계속해서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대형주가 중형주, 소형주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530개, 하락 종목은 300개. 그래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훨씬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770개, 하락 종목 700개. 강보합권이지만 어쨌든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또 확 꺾고 이렇게 될 확률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오전 분위기가 일단 이제 그냥 좀 어제 같은 경우는 딱 아침에 봐도 그냥 삼성전자 밀어버리고 2차 전지 악재 나오기 시작하고 사실 그 악재도 그게 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결정된 건 아닌데 워낙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악재 그냥 2차 전지주들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좀 아래쪽이 좀 보이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아마 딱 보신 분들도 딱 명확하게 들어오는 게 외국인들이 일단 지금 아직도 물론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매수 폭이 조금 더 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260억 말씀드렸는데 지금 400억까지 순매수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좀 지수 플레이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굉장히 지수가 좀 안정되면서 모처럼 부진했던 이런 소외된 대형주가 좀 반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또 어차피 연기금은 뭐 배당락 전까지는 저는 좀 살 것 같아요. 살 거기 때문에 결국 키포인트는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사실 팔지만 않아도 증시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인데 오늘은 일단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뭐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좀 변동성 없이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게 어제 시장을 망가뜨린 게 사실 이제 배터리 쪽이니까. 네. 근데 배터리가 아무튼 오늘 더 추가 하락 안 하고 버텨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긍정적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미약하지만 일단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어서 시장 오늘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본질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2450에서 2500 요 사이에 가둬놓고 그 아래서 이제 뭐 롱숏으로 여기 팼다가 저기 끌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종목은 막 이렇게 딱히 눈에 띄는 건 없네요.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그렇네. 거래 대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이거 참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이 없네. 하긴 지금 뭐 코인도 최고가 달리고 있고 뭐 나스닥도 오늘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최고가 수준에서 계속 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제 국내 주식이 참 힘든 게 결국 뭔가 국내 주식에서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다라는 그게 좀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미국 증시가 퍼포먼스 좋고 이제 그건 다들 인정하시죠.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 나오는 건 알아요. 근데 조정 나오니까 팔고 이제 한국 주식 사야지 이런 분들이 과연 많을까는 또 의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 기본적으로 하신 분들이 뭐 테슬라 하시는 분들이 뭐 단타하려고 들어가신 분들 꽤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좀 중장기로 끌고 가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오히려 조정 나오면 더 사야지 이런 심리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자체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이제 그게 국내 증시로 수급이 이전되기보다는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좀 투자들이 살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뭐 삼성전자가 호재가 터지건 배터리에서 뭐가 나오건 바이오에서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 증시를 보면 이제 싸다는 거 말고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이거는 개인 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도 우리 한국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거래대금도 준 상태에서 답답한데 다만 오늘만큼만 봤을 때는 그래도 외국인이 이제 매도는 좀 멈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안정감은 찾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상태가 좀 유지되다가 호재가 이제 한두 개 나왔을 때 증시가 급등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가 될진 저도 모르니까 지금 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나가고 나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4,300억, 7,020억, 뭐 계속 1,700억 계속 던졌던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조금이라도 여기에 돌아서는 모습만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게 연속적으로 좀 사야 되는데 그쵸. 중간중간 사요. 막 이렇게 1,000억 사고 5,000억 산 날도 있는데 어쨌든 그날 사면 그쵸. 끝이었고 사실 어제도 저렇게 저는 좀 너무 황당했던 게 외국인이 어제 7,000억 팔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팔 만한 악재가 있었나? 어제 좀 그래서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클로징벨에서 하루 종일 징징댔어요. 이게 좀 약간 저도 보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없죠. 7,000억 팔장은 아닌데 왜 파는데 왜? 어이가 없네. 근데 그날 이제 오늘은 좀 멈췄지만 이제 이게 또 일회성인지 그건 또 며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9시 18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초반장, 코스피에서는 기관, 외국인 둘 다 이제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이 400억, 외국인이 414억. 코스닥은 둘 다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50억, 기관이 140억. 근데 뭐 이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뭐 그렇게 대량으로 무언가 움직이거나 기회를 주는 그런 장은 또 아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거 개별 종목으로 좀 많이 노려보자 이러면은 아까 하창호 본부장님 말씀하신 뭐 탄소 포집, 뭐 탄소 배출권, 유리기판 요런 애들 많이 두 자릿수 올라가고. 네. 자율주행. 뭐 개별 종목으로 노려보자 이래도 대형주가 올라가는 이런 장이면 대형주 뭐 4% 5% 올라가는데 여기서 뭘 먹어요? 먹을 게 없지. 떨어질 때 10%씩 떨어지는데 뭐.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그 생각을 같이 좀 염두해 주세요. 뭐죠? 1년 이자랑 비교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가 다르잖아요. 리스크가 다르지만 일주일에 1년 이자씩만 땡겨도 52년치 이자를 땡기는 거 정말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읽고 복리로 자꾸 늘려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 소액 들어간 거에서 수익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네. 좀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고 대형주를 하는 거는 안정적으로 복리를 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테슬라 같은 거 왜 장기 투자하겠어요? 그걸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 개별주는 근데 이제 성격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와 이제 일론 머스크발 영향을 주는 그런 코멘트가 있거나 영향력을 주는 쪽은 뭐 계속적으로 달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엔 미국 베이스죠. 미국 베이스에서 SKC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16% 정도까지 올랐다 좀 단기 차익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결국엔 그 자꾸 아이템들을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좀 매매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지금 힘이 약하니까 뭐 오전장이 좀 끊어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 단타 뭐 주장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방향을 물론 대형주가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좋은데 우리가 수출이라는 걸로 봤을 땐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항상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리스크가 차원이 다르니까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고 요구 수익률이 높은 것도 맞는데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은 좋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버노님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12월 18일. 네. 추울 때 태어나셨네요, 진짜. 와. 아, 시장에 올라서 다행이다. 주가도 올라야지. 오늘 막 2% 3% 빠지고 막 이러면은 또 아장 날 텐데. 그럼 또 쉽지 않죠. 네, 축하드립니다. 뭐 생일 선물 있어요? 생일 선물 있죠. 네.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 여러분,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시장만 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노의 주식 이야기. 블로그, 네이버 슈퍼 프리미엄 컨텐츠입니다. 시황 분석은 물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까지 체크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어떤 뉴스를 봐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담아서 전해드립니다. 하버노님? 아, 네. 저 이쁘게 잘 만들어줬네요. 옆에 사실 저 수달 만든 거 네. 저랑 비슷하게 생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는 미국장까지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두루두루 좀 얘기를 합니다. 뭐 코인이나 미국 증시나 뭐 국내 증시, 그 다음에 매크로 지표 잘 안 보시지만 정말 웬만한 건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는 데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이제 성실한 부분 진짜 뭐 거의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맨날 열심히 좀 하고요. 주말에도 열심히 올리니까 혹시라도 좀 많은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생일 겸 한번 둘러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광고가 제 거를 잘 팔아야 되는데 제 거 할 때는 좀 쑥스러워서 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막 열심히 이렇게 파는데, 그래서 저기 하단 링크 지금 실시간 채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둘러봐 주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장전 체크포인트랑 마감전 체크포인트 웬만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좁히려고 애를 쓰거든요. 오늘은 제가 못했는데, 네,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공교롭게도 12월 18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왜? 저격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저격이에요? 여기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지지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약간 안 비슷한 그게 있네요. 팬덤이 튼튼하다. 팬덤이 튼튼하다. 아, 둘의 공통점이 이상한데.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채팅창 올라왔어요. 대통령 생일이 오늘이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진짜네.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은 절대 허튼 짓 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또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요새,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미국 쪽 상황 챙겨봐야 되고, 그리고 그 뉴스가 어떻게 반영될 것 같은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좀 같이 챙겨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른 데 막 이렇게 챙겨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흐름을 팔로우해서 정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게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이제 봐야 되는데요. 여미사님 먼저 갔다 올까요? 네. 여미사님 자료 먼저 오늘 어떤 내용 조금 네, 뭐 몇 가지 봐야 될까요?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이창용 총재가 그 얘기 인터뷰한 게 좀 약간 화제가 됐죠. 그래서 요새 외환위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잖아요.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이창용 총재는 좀 뭐 늘 좀 이럴 때마다 좀 약간 낙관적으로 얘기는 하셨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위기 걱정 좀 과도한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한국은행이 좀 돈을 풀었죠. 한 14조 정도. 예, 그거 풀린 것과 환율 상승은 좀 무관하다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걱정하는 일부 시각은 좀 과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외환위기라는 게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외채를 갚지 못해서 발생하는 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은 외환보유고, 물론 뭐 외환보유고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충분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외환위기는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건 그거죠. 환율이 1,400원 이상은 정상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좀 1,400원 이하로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네. 돼야
증시나 금융 상황이 좀 안정화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도 환율이 1,438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자리가 13이 돼야 되는데 1호로 바뀌어 버리면 그렇죠. 이건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이제 이창용 총재의 이런 발언은 조금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빨리 1,400원 초반이나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이벤트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채팅창, 아니 지금이 아니지. 최근에 올라갈 때 환율 올라갈 때 네. 채팅창에서 한국은행도 역시 총알이 좀 딸리나 보다. 환율 방어가 1,440원대, 50원대까지 올라가는데도 이게 방어를 안 하는 것 같다. 구두 개입 이상은 얘네가 총알이 없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사실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글쎄요, 뭐 총알이 얼마인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알 수 없지만 이번에 12월 4일인가요? 그때 이제 계엄 터지고 나서 14조 일단 그 환매 뭐죠? 그 RP 그 매입을 해가지고 네. 일단 유동성을 그 투입을 한 건 이제 맞고 그 후로는 지금 투입을 안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언제든지 이제 언급은 뭐라고 했냐면 유동성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이 맞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돈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환율 방어 목적으로 쓸지 아니면 국내 이제 어떤 금융에 좀 문제가 생겨서 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1,440원까지 간 거는 일단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가 좀 반영된 거잖아요. 근데 아마 1,500원까지 만약에 혹시라도 가는 그런 좀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하면 네. 그때는 또 한국은행이 좀 나서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스탠스로 보면 뭐 외환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제 총재 얘기를 보면 위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위기여야 이제 어쨌든 돈을 좀 투입을 할 텐데 그 정도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어서 그게 원화만 약세면은 상관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크게 위기라고 생각 안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그 1,440원 50원 간 거는 우리 약세죠. 네. 원화가 약한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달러는 안 움직였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고 물론 유로화나 엔화도 뭐 여전히 약하긴 한데 이번에 원화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좀 독보적으로 약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정치 리스크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치 리스크가 더 확대된다면 1,500원도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탄핵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가결이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창용 총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위기라고 생각을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투입할 돈은 충분히 있다라고 언급한 거랑 사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위기 때 더 돈을 풀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오케이. 이런 좀 뉘앙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네. 가지가 이제 요즘에 미국 주식들 뭐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 그렇죠. 미국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 왼쪽에 보시면 요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 파란색 선이 미국의 노동 생산성 추인데 G7 중에 이제 미국 제외한 미국만이고요. 이 밑에가 미국을 제외한 수치인데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랠리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도 있고 클라우드 세계 1위가 아마존이고 거기에 또 지금 그 엔비디아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갖고 있고 뭐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몰려 있으니까 저게 미국의 노동 생산성을 저렇게 끌어올린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 주가 차이를 좀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고평가 받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S&P 500이 지금 그 이 23배까지 지금 거의 올라온 상황이니까 네. 최근 뭐 10년 동안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제일 좀 우려되는 건 요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무너진다가 아니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투자는 지금은 조금 자제하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요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의 그 MSCI 지수에 편입된 전 세계 시총 비중인데 75예요. 75. 미국 한 나라가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일본이 한번 미국 역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아시죠? 1988년인가? 네, 네. 그때 일본 버블 터질 때.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보다 비쌀 때. 그때 어마어마했죠. 전 세계 시총 1등부터 10등 대부분이 일본 기업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은 반대죠. 다 미국인데, 근데 미국이 올라간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이유가 있대 버블은 아닌데, 다만 이렇게 너무 과도한 시총이 이렇게 쏠림이 나오면
이걸 좁혀주는 흐름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어떤 이제 이런 쏠림은 좀 경계는 해야 된다. 예, 그게 언제쯤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서 미국 증시가 흔들려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이런 시총 쏠림은 조금 경계를 하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은 정말 아예 오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 밑에가 있겠죠. 사실 시총 그쵸. 비중. 우리나라 시총 비중이 1점 몇 프로밖에 안 될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와. 그러니까 그냥 처참하죠. 처참하네 진짜. 세계 10대 무역 이 국가가 시총 비중으로는 1%대밖에 안 된다는 게 진짜 너무 처참할 지경인데 에휴. 어쨌든 그만큼 한국의 지금 금융시장이 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결국 달도 차면 기운다고 어느 시점에서 조금 좁혀줄 수는 있다. 저는 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다 비관론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 긍정적인 거 찾아보자면 일단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 중국이 경제공작 회의가 폐막했는데 일단 자, 잠시만요. 저 전에 예. 아까 보여주신 저 그래프 궁금한 거 있는데 오늘 이제 저기 나스닥 살짝 조정 나왔잖아요. 살짝 예. 0.3% 정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상승 계속 달리는 거는 뭐 변함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우리나라 지금 2,400선, 2,500선인데 만약에 나스닥이 언제 한번 흔들려서 쫙 조정을 받는다고 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약한 수급에서 2,200선, 2,100선 이렇게 쫙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서 그냥 기술적으로 뚜렷한 이유 없이 뭐 엔비디아 차익 물량 나오고 테슬라도 언젠간 쉴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악재 없이 빠진다면 저는 국내 증시는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리는 정도.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미국 경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하. 갑자기 뭐 미국 경기 내년에 뭐 침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나 저번 8월에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고용 쇼크 한번 나와가지고.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미국이 갑자기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하단이 한번 뚫릴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는 이유 자체가 미국 경기의 훼손이라든가 뭔가 심각한 신용 문제 뭐 이런 게 생겨서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조짐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많이 오른 것뿐이니까. 그래서 뭐 빠지더라도 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익 매물 때문이라면 오히려 한국 증시에는 그렇게 오히려 나쁜 게 아니죠. 네. 예.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는데 어쨌든 일말의 확률이지만 만약에 미국의 경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좀 경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금 그래도 뭐 안 좋은 얘기들은 많지만 좀 약간의 긍정론을 가져보자면 일단 중국이 이번에 경제공작 회의 폐막됐지만 어쨌든 제1순위를 소비부양으로 이제 채택을 했으니까 내년 3월에 이제 소비부양책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수출보다는 내수 살린다는 이제 목적이 좀 강해지니까 저물가 탈출 선언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과 한국이 지금 저가 경쟁하잖아요. 거기서 한국이 많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내년엔 조금 이 부분이 완화될 것 같다. 이 부분들은 아직 주식시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내년에 우리나라 중국과 좀 경쟁하는 기업들이 조금은 좀 올해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요 이유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가 어쨌든 대한민국 지금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모르죠. 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나중에 혹시 선거가 됐을 때. 근데 뭐 어쨌든 명제는 명확하다고 보여요. 재정 부양은 할 것 같아요. 예, 돈 푸는 건 이거는 누구도 이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추경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걱정도 돼요. 또 돈은 너무 빨리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버블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내수 부양해야 되는 거는 누구도 지금 뭐 반박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리는 더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내년에 한국은행이 1% 금리 낮출 거래요. 그럼 2%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3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금리를 더 세게 낮출 수도 있다. 이러면 부동산이나 주식한테 어쨌든 좋은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우호적일 수 있는 저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또 상법 개정까지 가미된다면 예, 상당히 또 좋은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부정론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이런 좀 약간 희망적인 부분들도 저는 좀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좀 저는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 계속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관련대행은 내년도 예산을
저 상반기에 집중해서 조기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있는 만큼의 지금 좀 시간이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좀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 어찌 됐던 간에 빨리 뭔가 체제, 우리나라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랑 이런 시스템 체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네, 그죠. 좀 안정화가 돼야 이게 해외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무언가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너무 불안정하니까 네. 빨리 안정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자, 보노님의 뉴스 헤드라인 볼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지표가 나왔죠.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 0.7%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뭐 다른 데이터들 산업 생산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약간은 좀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소비가 탄탄하니 제조업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불안할 만한 그런 아직까지는 요소는 없다. 그래서 미국장이 조금 더 달릴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국 쪽으로 지금 자금이 막 엄청나게 쏠리고 있어요. 네. 그 자금의 유동을 보시면 거의 진짜 수직 상승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그 의견은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의 문제일 뿐이지 국장의 현재 위치 그리고 지금 지수단 뭐 선행 PER 수준 뭐 환율 1,400원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통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싸긴 싸다. 싸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기회비용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국장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계속 달리는 쪽에 배팅을 거시는 거죠. 그건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융입니다. 금융이 올해 순이익이 17조가 보인다고 해서 역대 최대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일에 지주사들이 많이 또 그 밸류업 관련된 자기네들만의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굳이 그러면 금융주 할 필요 없겠네가 시각이 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융주들 좀 팔고 뭐 개별주적으로 기업에 대한 뭐 밸류업 발표를 한 회사들 그런 쪽으로 또 외국인 수급이 꽤 많이 돌아갔거든요. 특히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19일에 이제 뭐 만약에 상법 개정 분리과세만 되더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만 나와도 조금의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금융을 굳이 사지 말고 그러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싼 지주사를 좀 보자 이런 기조가 조금은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19일의 이벤트가 지나갔을 때 아무것도 없게 되면은 전 다시 금융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이 일단 실적이 잘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뭐 배당이나 이런 정책들은 강하게 유지를 할 거니 그 부분에서 약간 오히려 역발상을 해보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 눌려 있으니까 계속 올라와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부분은 뭐 이제 오늘 내일 안으로 좀 결판 날 건데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금리 달러가 조금 약세 흐름이 되더라도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어쨌든 돌아서지 않으면 환율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양식품이 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열풍이다,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항상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에서 충분히 반등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오면 조금의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향후 전망이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수출입은 나쁘지가 않아요. 요거랑 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해외에 우리나라 이제 음식, 그 다음에 뭐 엔터, 컨텐츠, 그다음 화장품 요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점유율 확대가 된다라는 종합 뉴스가 또 한국경제에서 나온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지면 뉴스로 나온 건데 그냥 삼양식품으로 그냥 가름을 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삶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출 데이터가 꺾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연속적으로 가긴 갈 건데 항상 이제 이런 음식 쪽은 너무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를 때 단기평선 5일선이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차익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만 잘 가져가시면 뭐 음식료 이런 것들 한 번씩 타이밍 잡는 거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코인이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비축 전략 비축에 대한 이 멘트가 나왔었잖아요. 그 네. 절차 관련된 스토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거가 나오면서 이제 코인이 살짝 조정이 나오고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좀 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양자랑 좀 걸림입니다.
양자는 최근에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스토리가 사실 아니다라는 거는 이미 결판이 나 있는데 양자가 쓸 때는 좀 코인 쪽이 지지부진할 때가 꽤 많아요. 왜냐면 사실상 12월 동안 비트코인이 한 20% 이상 올랐는데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히려 주가가 횡보하거나 빠지는 종목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양자 쪽이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이 좀 조정이 나오면 또 코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고, 그건 아마 20일 선물 옵션이 지나고 나서 애프터마켓과 그 다음에 23일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나스닥 QQQ 편입되는 그 스토리랑 같이 엮여서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 뭐 그런 타이밍, 혹시나 코인 관련된 종목도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코인은 차익이 많이 나오나요? 코인이요? 비트코인? 하락이? 비트코인은 아직 그렇게까지 큰 하락은 아닌데 일단 고가에서 지금 조금 빠졌어요. 지금 현재는 1억 5,400 정도. 1억 5,400. 네. 오케이. 지금 내일 이제 새벽 지나고 아침에 우리 시장에 FOMC가 반영이 될 텐데, 지금 글로벌 IB들의 내년도 얘네 FOMC들의 금리 인하는 몇 회 정도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점도표는 4번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건 3번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 IB들은 3번이고 심지어 2번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거예요. 연준이 내년에 3번 하는 거. 점도표를 3번으로 바꿀 것 같다. 요게 컨센서스인데, 만약에 점도표가 2번으로 바뀌면 이건 좀 충격 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그래서 일단 지금 3번 정도, 또 닉 티밀하우스 기자 그 유명하잖아요. 그분도 이제 그런 좀 뉘앙스의 기사를 하나 써놨기 때문에 아마 네.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FMC에서 금리 인하는 거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죄로는 아니고 내년 1월은 아마 동결할 것 같고요. 점도표를 과연 예정대로 4번 찍을지 아니면 시장 예상대로 3번 찍을지, 2번 찍을지, 여기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시장 예상은 내년 3번으로 3번 인하가 좀 약간의 예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금리 올리는 정책들이요,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쉽게 지금 안 꺾이고 있다 보니까 연준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이렇게 쉽게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낮추거나 빨리 낮추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좀 대체적인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다시 볼 텐데요. 박선주님이 민준아 코 맛있냐? 민준이 코 때문에 내가 코 막힌 것 같네 이렇게 하시는데, 코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감기로 아예 걸린 거예요? 코감기 걸렸는데 잘 때 제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자거든요. 근데 추웠나 봐요. 영하 2도 막 영하 4도 막. 오늘 되게 추웠는데 어. 날씨가. 추워요, 되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근데 옷을 못 입고 자겠어요. 이불을 많이 덮어요 그러면. 이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감기가 걸려서 약간 맹맹한 소리 죄송합니다. 요거 한번 하고 갈게요. 양자 컴퓨팅 아까 보노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키움에서 국내 시장에 양자 컴퓨팅 ETF가 12월 17일 날 또 처음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테마에 불이 붙은 가운데 양자 기술 특화 기업과 양자컴 사업을 하는 빅테크들 모두 아우르는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요. 아이온큐, IBM, 알파벳, 구글, 엔비디아, 마벨테크, 허니웰, 팔로알토 등 미국 양자 컴퓨팅 대표주 20개를 모아 담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이온큐 비중이 최대라고 합니다. 아이온큐 투자 비중은 상장일 기준으로 20% 이상 타 ETF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고요. 연금 계좌 등에서 ETF 활용해서 아이온큐에 간접 투자하고 싶었던 분들 좋은 투자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자 컴퓨팅 산업은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ETF 통해서 조기에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31%씩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 이제 막 시작된 산업 ETF를 통해 초기에 올라탈 수 있으니까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 고맙습니다. 어디 키움 양자 컴퓨팅 ETF? 오, 그래요. 양자 컴퓨팅 언제 상용화돼요? 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30년? 네. 금방이네. 근데 네. 근데 종목이 아이온큐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핫한 거는 퀀텀 컴퓨팅, 나사 관련된 이슈에서 어제 또 급등 나왔고,
리게티 이거는 이제 양자목의 엔비디아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뭐 근데 이제 유명한 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같이 움직일 때 좀 플러스 알파 될 거고 이 아이온큐가 올해 많이 올랐어요. 한 400%인가?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예, 아마 이렇게 ETF가 나온 거 보면 이게 굉장히 핫하니까 거기에 좀 시적절하게 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한테 요게 궁금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좀 엇갈린 흐름이에요. 코스피는 0.6% 상승 그러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반대로 0.4% 마이너스로 둘이 오늘 엇갈리게 나옵니다. 물론 지금 수급이 완전 엇갈려서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는 사지만 외국인 기관은 코스닥은 매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 지금 엇갈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보로님? 일단은 뭐 시장에서 이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좀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 플레이를 하려면 어쨌든 대형주를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염승환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런 스토리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오늘 이제 매수 상위가 이 대형주가 많아요. 뭐 기아나 SK 하이닉스 뭐 KB금융 요런 쪽이 지금 순매수 또 상위에 다 잡혀 있고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요런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지수 방어에는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또 개인들이 사는 것도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이런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개인들도 많이 사요.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어제까지는 그런 흐름들이었지만 그래서 아마 비슷한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역시나 좀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하니까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 많고 또 지수 연동된 거를 좀 장기적으로 보시려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의 좀 흐름을 엇갈리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그 약간 인하에서 중간상 박살난다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염의사님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코스닥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개별 장세가 어제까지 사실 어제도 보면 2차 전지 삼성전자 빼면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쪽을 제외하면은 개별주들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어제 7천억 팔았는데 오늘 지금 700억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로 일단 이제 많이 팔았던 걸 조금 이제 채워 넣으면서 대형주 중심의 좀 상승장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기업이 지금 악재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한가 가다 보니까 알테오젠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업에 성공하는 게 좋잖아요. 성공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선 바이오 역시 좀 쉽지 않겠구나. 또 이런 또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보시면 바이오주들은 거의 다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 펩트론은 아까 보니까 펩트론, 루닛 뭐 이런 기업들 그쵸. 지금 다 오늘 보로노이. 예, 또 오늘 코오롱 티슈진도 최근에 아주 좋았는데 오늘 4%. 그러니까 결국에 코아스템 캐mom이 하한가 이 여파가 오늘 바이오주들한테 부정적이고 결국 이게 코스닥에도 당연히 안 좋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개별 종목들이 좀 힘을 쓰기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조금 이제 모처럼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로 오늘은 좀 전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며칠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오늘 일회성으로 샀으면 그냥 오늘로 끝나는 거고 오늘 현재 800억 사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회성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통 요즘에 보면 오전에 사다가 파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50분 지났는데 꾸준히 더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며칠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루닛 마이너스 9%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데 마이너스 10%까지 갔었네요.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들, 그렇죠? 블록딜로 매각했다. 저기 뭐야? 주요 주주 7인이 보유한 일부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했다. 매각된 주식 전체를 보니까 얼마였더라? 한 50억 정도 판 것 같던데? 38만 주?
이게 얼마나 팔았다는 게 이게 기사마다 조금 다르네요. 38만 주 팔았다는 데가 있고 어디는 뭐 6만 주 팔았다는 데가 있고. 각각 6만 주씩 7명 해가지고 전체 다 해서 38만 주인가 보다. 네, 공시가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네요. 네. 대출금 상환 목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루닛이 근데 올라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4%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빠지는 거는 제약바이오가 좀 주도한다고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빠지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올랐던 파마리서치, VT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오늘 빠지고 있고 루닛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염일사님 자료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갈까요? 51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제 요 자료만 좀 보여드리면 그 얼마 전에 이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요 뉴스 나왔잖아요. 트럼프 인수위가 자율주행 충돌 보고서 폐기 검토하고 있다. 아마 뉴스 보셨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충돌 사고 발생하면 일단 무조건 신고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까다롭죠. 일일이 사고 날 때마다 여기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뭐 이런 데다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런 이제 규제나 이런 승인 절차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고할 이유가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보고 안 하면 어떡해요? 뭐 그거는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문제죠. 알아서 할 문제인데 규제를 확 풀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차 위험하잖아요. 사고 나면 보험 처리 누가 할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고 났는데도 보고를 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테슬라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GM이 로보택시 철수해버렸어요. 남은 건 웨이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요즘에 뭐 정말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안 좋지만 오늘은 좀 주가 좋은 편이긴 한데 좀 계속해서 내년도에 뭐 완성차도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관세 이슈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요 자율주행 요거를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전 세계에서 지금 자율주행 하는 회사가 테슬라, 웨이모, 중국차 저는 세 개라고 보거든요. 현대차도 하긴 하는데 일단 이제 요 세 개 회사가 지금 핵심인데 중국과 경쟁할 건 아니고 테슬라랑 이제 웨이모랑 경쟁을 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근데 GM 포기했고 근데 웨이모가 왜 중요하냐면 웨이모 점유율이 요새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 미국에서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근데 웨이모는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웨이모가 현대차랑 제휴해서 현대차가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이제 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6세대 로보택시도 이제 현대차랑 이제 기사 내용에 의하면 공동 개발하겠다. 이런 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대신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현대차가 올해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미 언급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본인들이 직접 요 사업 한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웨이모랑 제휴한다는 소식이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원하는 업체들한테 다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를. 근데 저런 규정이 풀리면 테슬라 웨이모만 할 건 아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현대차에 러브콜을 보내겠죠. 좀 만들어 달라. 어차피 테슬라는 테슬라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GM하고도 협약 맺었고 웨이모 또 도요타랑은 로봇 협약 이 세 가지 맺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현대차가 실적도 좋지만 좀 뭔가 그동안 현대차가 뭔가 그런 게 안 보였잖아요. 성장 동력. 근데 여기서 저는 한번 좀 트럼프 시대에 의외로 현대차 그룹이 좀 수혜받는 부분도 저는 여기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의 그 AI 소프트웨어랑 어떻게 맞짱을 뜰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아예 AI 자기네들이 뭐 개발하고 뭐 거기다가 에너지 쓰고 그러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탑재해서 뺑뺑이 돌리자 약간 이런 전략을 많이 열어놓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좀 엇갈리면서 개별 종목 올라가는 시작입니다. 코스피 0.7% 상승 2474, 코스닥은 0.2%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게 조금 거슬리기는 하네요. 오늘 하락 종목
코스피에서는 470 종목, 상승 종목 380 종목, 코스닥에서는 하락 종목 1000 종목, 상승 종목 620 종목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수는 올라가는데 네. 흔히 대형주 장세의 특징 같아요. 그렇네요. 하락 종목이 오히려 많은. 오케이. SKC, 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LG전자. 오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많이 좋네요. 3.8%에서 5%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장세니까요. 종목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오후 되면서 또 장의 움직임과 색깔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을 눈을 떼지 말고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또 바로바로 챙기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3시 20분에 마감 기분 좋게 웃으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